안녕하십니까. 데이터넷TV 김선혜입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기반 계정 관리 서비스 기업인 옥타 아이덴티티 코리아와 함께 클라우드 시대의 제로 트러스트 기반 아이덴티티 관리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두 개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첫 번째 세션은 옥타 코리아 장희재 상무가 아이덴티티 애저 서비스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가 라는 주제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더 어려워진 아이디 관리 이슈를 짚어보고 옥타 코리아의 해법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세션은 실제로 옥타의 서비스를 활용한 다양한 사례를 데모를 통해 보여줍니다. 웨비나 진행 중 질문이 있으면 채팅창에 질문이라는 머리글을 달고 질문해주세요.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좋은 질문을 주신 분과 설문조사 응답자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덴티티 애저 서비스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가 세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옥타 코리아에서 기술 총괄을 맡고 있는 장희재라고 합니다. 저는 송도에 위치한 녹색기후기금회라는 국제기구에서 시스템 통합 및 소프트웨어 개발 팀장을 역임했고요. 녹색기후기금의 사스 도입과 자체 개발 앱의 인증 모듈 구현을 위해 2018년부터 옥타를 도입하여 약 3년간 운영하였습니다. 오피스 365를 비롯하여 석세스팩터, 아리바, 컨커 등 다양한 사스 솔루션 도입은 물론 PHP 및 앵귤러, 리액트 등으로 자체 개발한 기금 파트너 포털과 제안서 리뷰 어플리케이션 구현에 있어서도 옥타의 인증 모듈을 활용하여 적은 인원의 팀으로도 큰 효율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작년 말 옥타 한국지사 설립되면서 옥타에 조인하게 되었고요. 제가 옥타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편리함과 안정성을 한국의 많은 고객들께서도 체험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은 먼저 옥타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아이덴티티가 왜 더욱 중요해지는지, 아이덴티티 관리에 있어 어떠한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옥타가 이러한 고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시대에 걸맞는 아이덴티티 관리를 시작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으로 세션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희 미션은 모든 기업들이 다양한 기술에 쉽고 안전하게 연결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2009년도에 설립됐고요. 2017년 나스닥에 상장되어 작년에 약 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회사입니다. 전 세계 1만여 곳 이상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글로벌 회사부터 스타트업까지 모든 산업군의 다양한 고객사가 옥타를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고객사들께서는 업무를 위한 시스템 접속을 옥타를 통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약 500만 명에 이르는 일일 접속자의 안전적인 인증을 보장하는 것은 저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는 안전한 인증이 어려운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0개 이상 앱들과 연동을 쉽게 하실 수 있는 사전 정의된 연동 커넥터를 준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에서 꾸준히 리더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등 아이덴티티 앤 액세스 매니지먼트 분야의 경쟁력 및 사용자 만족도를 검증받은 회사입니다. 저희 제품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기업 내부 사용자가 기업 IT 리소스에 쉽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워크포스 아이덴티티와 웹 서비스,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에 인증과 고객 관리를 저희 옥타 API를 통해 쉽고 빠르게 개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커스텀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제품군 모두 아이덴티티 중심의 접근으로 지로 트러스트 보안을 실현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옥타가 클라우드 아이덴티티 관리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산업군에서 많은 고객들이 옥타를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에 잘 알려진 브랜드 위주로 주요 고객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이키의 경우에는 6만 5천 명 직원들이 400개 이상 앱에 대한 싱글 사인온을 옥타를 통해 구현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나스닥이 잘 알려진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다양한 사업 분야를 가진 히타치에서는 800개 사업부서 14만 사용자가 44개 앱을 연동하는데 단 3개월만 걸렸습니다. 히타치에서는 옥타에서 연동된 앱에서의 사용자 생성, 수정, 삭제까지를 자동화하는 라이프사이클 자동화까지 구현했고요.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사내에서 워크포스 아이덴티티를 도입하여 큰 성공을 거둔 이후에 자사의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의 서브스크립션 인증을 옥타의 커스터머 아이덴티티로 구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경우 전 세계 4천만 명에 이르는 웹사이트 가입자에 대한 인증 관리를 옥타로 이관하여 최대 분당 13만 인증까지 처리할 수 있는 견고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사 설립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미 본사와의 계약을 통해 잘 알려진 대기업 계열사, 유명 IT 기업, 급성장 중인 스타트업 등 이미 여러 고객들이 옥타의 안정성과 편리함을 누리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아이덴티티 관리의 중요성과 주요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IT 리소스가 오늘날에는 기업 내부는 물론 클라우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치에 존재하게 됩니다. 단순히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인프라와 API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사용자 역시 과거 회사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정해진 장비로만 회사의 일반 직원들만 접근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 임시 액세스가 필요한 파트너, 회사의 B2C 시스템에 접근하고자 하는 고객 등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더 이상 기업의 자체 네트워크가 보안의 중요한 경계로서 작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데이터 유출 사고의 원인을 보면 압도적으로 아이덴티티 보안의 미비로 인한 사고들이 대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트워크가 더 이상 안전한 경계로 작동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보안에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는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대두된 새로운 보안 개념이 바로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2018년 분석기관인 포레스터에서 처음 주창된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은 적합한 사용자만이 적합한 권한을 가지고 적절한 자원에 적합한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보안 고려가 사용자 편의성에 대치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제로 트러스트의 지속적인 검증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아이덴티티입니다. 기업 IT 리소스에 대한 접근을 다양한 맥락에서 검증하기 위해 여러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아이덴티티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보안 솔루션이 체크하는 맥락들을 연결할 주체가 제대로 인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옥타가 바라보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에서 아이덴티티는 전체 보안 구성을 하나로 묶어주는 출발점의 역할을 합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기업의 어플리케이션의 트렌드 또한 크게 변했습니다. 과거 기업의 IT 시스템은 몇몇 특정 벤더의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이라는 이름의 RFP가 나오고 설계와 구축에 수년이 걸리는 시스템의 요구사항은 전체 수명 주기 동안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기업 내부 네트워크에서 안전하게 보호되는 한 벤더의 대형 시스템이 거의 모든 업무의 전산화를 담당하는 방식이었죠. 디지털 전환기라고 부르는 오늘날 이러한 모델은 더 이상 급변하는 비즈니스 니즈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통해 오늘 당장 필요한 IT 기능들을 빠르게 도입해야 되고, 이러한 요구사항은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도로 전문화된 벤더들이 분야별로 특화된 솔루션을 가입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SaaS 형태로 선보이고 있고, 각 분야의 솔루션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몇 년 단위가 아닌 몇 주 단위로 혁신적인 기능을 선보입니다. SaaS 시대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짧아도 3년, 길면 5년 이상의 주기로 대형 시스템을 교체할 때에만 IT 혁신을 실행할 수 있는 조직과 최고의 솔루션 조합으로 IT 혁신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조직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디지털 전환기에 있어 생존 가능성이 높은지는 자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오늘날 기업 환경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유연성과 혁신을 가져온다는 점이 바로 SaaS가 대두되는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각각의 SaaS 앱들이 특정 분야에 전문화되어 있다 보니 과거와 달리 도입해야 할 앱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에 있습니다. SaaS 시대의 모든 영역에 절대 강자는 없습니다. 오피스 365가 두루 좋은 기능들을 갖추고 있지만 팀즈보다는 슬랙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고, 스카이프보다는 줌이 화상회의의 강자입니다. 세일즈포스와 서비스나우는 CRM과 ITSM 각 분야의 강점을 바탕으로 다른 BPM 분야에서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옥타가 자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저희 고객사가 평균적으로 사용하시는 앱 숫자는 88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테크놀로지 산업군이 평균 155개로 가장 높지만 전통적인 산업군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 에너지 분야에서도 사용하는 앱이 증가하는 추세는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저희가 만나뵌 고객들은 최소한 4개, 5개의 SaaS 앱을 사용하고 계시고 추가로 앱이 늘어나는 상황을 대비하고 계십니다. SaaS 앱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어플리케이션 사용자의 인증과 계정 관리에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제각각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비밀번호를 일일이 기억해야 하고, 필요한 앱에 대한 권한을 신청하는 것에도, 해당 앱을 찾아다니는 것에도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IT 관리자 입장에서는 사용자 계정 관리에 대한 작업량이 앱 숫자에 비례해서 늘어나게 되고, 각각의 앱에 대한 접근 정책과 보안 정책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누가 언제 어떤 앱에 접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안 가시성 및 도입한 SaaS 앱에 대한 운영 효율성에 대한 가시성도 떨어집니다. 회사 내부가 아닌 B2C나 B2B 영역을 살펴보면요, 지금은 모든 회사가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채널로
고객과의 접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비즈니스보다 인터넷상에서의 비즈니스가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앞으로는 모든 기업이 IT 기업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웹과 모바일 앱, 그리고 API 서비스 등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수익원이 될 것이라고 풀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고객의 인증과 관리를 위한 모듈 구현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생각해야 할 것도 많고 사용자가 좀 더 쉽게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면서도 보안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요즘 회사에서 가장 희소 가치가 높은 인력이 바로 개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발자들이 회사의 코어 비즈니스 로직 개발이 아닌 인증 모듈 개발에만 적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 투입된다는 것도 디지털 비즈니스로 나아가고자 하는 많은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개발자들 다수가 보안 전문가는 아닙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업계의 베스트 프랙티스에 따라 앱을 개발하긴 하시지만 하루가 다르게 고도화되어가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는 인증 및 사용자 관리 모듈을 개발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부담들이 B2C, B2B 영역에서의 아이덴티티 관리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는 옥타를 이용하여 이러한 아이덴티티 문제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타는 사용자 인증과 사용자 정보 관리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는 아이덴티티 애저 서비스 솔루션입니다. 옥타 아이덴티티 클라우드를 통해 지금 보시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클라우드 아키텍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안정성과 보안성입니다. 저희가 멈추면 고객의 비즈니스가 멈추게 되니까요. 저희는 99.99%의 SLA를 보장하며 또한 스케줄드 메인터넌스가 없습니다. 옥타의 모든 서비스와 업그레이드는 무중단으로 제공됩니다. 저희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옥타 아이덴티티 클라우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감사와 보안 통제를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앞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사례에서도 보셨듯이 실시간 수요 변화에 대해서도 문제없이 대응하는 높은 확장성을 기본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업무 환경에서는 사용자와 리소스 디바이스가 다양한 형태로 기업 네트워크의 안과 바깥에 존재합니다. 옥타는 이러한 환경에서 모든 기업 내 사용자들에게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안전하고 편리한 업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 기반에는 저희의 싱글 사인온 제품이 적용되고요. 클라우드 사스 앱뿐만 아니라 사물, 오픈 아이디 커넥트를 지원하는 모든 IT 리소스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업의 기존 헤더베이스나 케베로스 인증을 이용하는 레거시 온프라미스 앱에 대해서도 옥타 액세스 게이트웨이라는 제품을 통해 클라우드 앱과 동일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요. 기업의 API나 서버 인프라에 대해서도 각각 API 액세스 매니지먼트, 어드밴스 서버 액세스 제품으로 제로 트러스트 기반 인증을 제공합니다. 사용자 관점에서 옥타는 사내 리소스에 대한 일종의 로비 역할을 합니다. 한 번의 인증으로 연동되어 있는 그리고 사용자에게 할당된 모든 앱에 접근할 수 있는 앱 대시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클릭을 통해 별도의 인증 없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글 워크스페이스나 아틀라시안 지라 등 연동된 다양한 앱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AWS 등 특정 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까지 연동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IT 관리자 입장에서는 사스 앱이 지금까지 새롭게 추가될 때마다 해당 앱을 전체 시스템에 연동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옥타는 앞서 말씀드렸던 7,000개 이상의 사전 정의된 커넥터를 통해 사물이나 오픈아이디 커넥트 등 SSO 연동 표준에 대한 깊은 지식 없이도 일반 IT 어드민이 쉽게 앱을 추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각각의 앱에는 SSO와 프로비저닝으로 지원되는 기능들이 나와 있고요. 설정 가이드 위저드 UI에 따라 연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제공하는 가이드에 따라 앱을 연동하시면 각각의 앱에 어떤 메뉴에서 어떤 정보를 입력하는지에 대한 절차가 하나하나 설명되어 있어 매우 짧은 시간에 연동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정의된 커넥터가 없더라도 사물 오픈아이디 커넥트를 지원하는 앱이라면 연동 위저드에 따라 설정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이 역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앱을 연동한 이후에도 각각의 앱에서 사용자 정보를 관리하는 일은 사스 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IT 부서의 업무량을 늘리는 주범이 됩니다. 특히 새로운 입사자가 생기거나 조직 개편으로 인한 정보 변경이 필요할 때
그리고 퇴사자에 대한 앱 접근 권한 관리 정리는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옥타는 사용자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전반에 대한 관리는 물론 각각의 사용자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어떤 인증 그룹에 속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사용자가 어떤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는지를 유니버설 디렉토리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특히 사용자 어트리뷰트는 각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자 정보 필드에 매핑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설명드릴 라이프사이클 관리에 활용될 수 있죠. 이러한 통합 사용자 정보를 바탕으로 옥타는 단순히 옥타 내에서의 사용자 관리만 하는 것을 넘어 연동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의 사용자 생성, 정보 수정, 권한 삭제 등의 작업을 자동화해 줄 수 있습니다. 옥타와 연동된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아틀라시안에 구성된 현재 사용자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데모에서는 제가 김수라는 신규 사용자를 옥타에 생성하면서 해당 사용자를 두 앱에 할당하는 정책이 들어간 데모 그룹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정책에 따라 생성된 사용자는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아틀라시안 앱에 자동으로 할당이 되게 됩니다. 이제 각각의 앱에서 확인을 하시면 자동으로 사용자가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지금 사용자가 생성되었고요. 아틀라시안에서도 사용자가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사용자를 옥타에서 디액티베이트 시켜주면 이러한 내용들이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도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작은 옥타에서 스킨 방식의 API를 통해 각 어플리케이션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며 이러한 자동화는 IT 운영부서의 앱 관리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접근 관리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멀티팩터 적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고객께서 MFA를 생각하시면 단순히 패스워드에 추가적인 팩터를 등록하여 패스워드 탈취 시에도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신데요. 옥타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용자가 어떠한 맥락에서 접속하는지에 따라 접근을 차단 또는 허용하거나 어떠한 팩터를 추가적으로 묻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계적이고 유연하게 정책적으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 자체 팩터인 옥타 베리파이를 이용한 패스워드레스 인증에 대해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안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컨텍스트에서는 옥타 아이디 입력 후 핸드폰에서 버튼 클릭 한 번과 페이스 아이디 확인을 통한 패스워드 인증으로 옥타 앱 대시보드에 바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용자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어떠한 맥락을 바탕으로 접근을 시도하는지에 따라 옥타의 인증 정책 메뉴에서 직관적으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데모에서는 먼저 데브옵스 어드민 그룹에 속하는 사용자들의 경우에는 회사 네트워크 밖에서의 접근을 원청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반면에 사내에서는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앞서 보셨던 옥타 베리파이 푸시 MFA로 패스워드레스 정책을 설정하였습니다. 해당 그룹에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는 다음 정책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정책에서는 리스크를 바탕으로 패스워드 외에 추가 팩터를 물어보는 구성을 설정하는 등 그룹에 따라서 설정의 변경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옥타가 기업 내부 아이덴티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데모를 보여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B2B, B2C 영역에서 저희 커스터머 아이덴티티를 이용하여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면 옥타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있어 사용자 인증, 권한 부여 및 사용자 관리를 손쉽게 그러면서도 안전하게 구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클라우드 API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앱 로직 자체에서 옥타를 이용해서 핵심 비즈니스 로직으로부터 아이디 및 보안 로직을 분리하여 옥타에서 구현하게 됩니다. 사용자 로그인, 사용자 등록, MFA, 계정 복구 등의 다양한 아이덴티티 관련 플로우를 손쉽게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자체 개발 시에는 구현하기 번거로운 보안 정책 관리 UI가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개발자 외에 보안 담당자의 앱 보안 가시성이 높아집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유저 스토어 또한 UI 및 API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개발자들의 숙련도에 따라 아웃오브박스 방식과 UI 방식의 로우 코드로 인증 화면을 구성하시거나 API, SDK를 통해 완전한 맞춤형 개발도 가능합니다. 그 중간 정도에서 타입하자면 옥타의 인증 모듈을 호스팅하시지만 설정은 HTML, CSS로 상당 수준 커스터마이징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옥타의 모든 기능이 API로 제공되며 다양한 언어의 SDK가 지원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발 플로우에서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듯이 옥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위젯은 GitHub에 제공되는 최신 버전을 개발 환경에 설치하셔서 필요에 따라 커스터마이징 하신 후에 빌드하시고 호스팅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패스워드 외에 혹은 패스워드를 대체하는 MFA 도입 시에도 이러한 것을 어렵지 않게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옥타 베리파이는 저희 자체로 개발한 매우 편리한 팩터입니다. 그 밖에 SMS, 음성, 서드파티 팩터도 지원이 됩니다. 클라우드로의 여정을 시작하시면서 저희는 여러분들께 아이덴티티에 대한 전략을 먼저 수립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제언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30일 동안 옥타의 주요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 평가판을 제공하는데요. 꼭 한번 직접 써보셔서 클라우드 아이덴티티 관리가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하고 또한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지를 직접 체험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개발자들이 개발 중인 앱에 옥타를 활용한 인증 모듈을 구현해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단순히 테스트뿐만 아니라 프로토타입이나 파일럿 런칭까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월 접속자 1만 5천 명까지 평생 무료로 쓰실 수 있는 개발자 버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 2,000명 이상의 직원 모두가 아이덴티티 문제 딱 하나만을 고민하는 회사인 저희 옥타의 전문가들과 회사 아이덴티티 전략에 대해 상의해 주세요. 저희는 부르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저희 옥타는 단언컨대 업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안전한 아이덴티티 관리 솔루션입니다. 클라우드 세상에서 디지털 전환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옥타와 함께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재 상무님 설명 감사합니다. 중간에 데모도 보여주시고 해서 좀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웠을 것 같아요. 옥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사용해 보신 분들도 많긴 한데 또 이번 웨비나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처음 접하는 그런 고객들도 많을 것 같아서 실제로 기업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좀 데모로 보여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상무님 준비하셨죠? 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세션은 그 실제 기업 환경에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내용들을 어떻게 실제 환경에서 구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시나리오 베이스로 해서 데모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먼저 그 데모 시나리오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이제 데모 시나리오는 IAM 유저라는 회사가 있고 이 회사는 사용자 만족도 평가 SaaS 앱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IT 기업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했습니다. 총 13개의 SaaS 앱을 사용 중이고요. 그 중에서 전 직원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앱들이 뭐 Gmail, Slack, Zoom, Workday 이렇게 있고 직원들이 신청해서 그 승인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앱이 어도비, 도큐사인, 뭐 코리파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각각의 부서에서 부서마다 업무에 쓸 수 있는 앱들이 밑에 보시는 내용들처럼 따로 정해져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서 데모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새로 신입사원이 입사한 상황을 가정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배포하고 운영하는지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신규 직원이 회사에 이제 첫 출근을 했다. 그래서 데이 원이다 해가지고 제가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 아까 보셨던 팀들 중에서 데브옵스 팀에 오늘부로 출근한 김신입이라는 분께서 이제 회사 시스템 접속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슬라이드에서 오른쪽에 보시는 그런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 개인 메일로 옥타 어카운트 활성화 메일을 수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옥타 테넌트에 접속을 해서 설정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앱의 대시보드에서 할당된 정보를 보고
이제 업무를 시작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데모를 보시면 아마도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데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김신입이라는 분의 개인 메일입니다. 이제 Gmail의 개인 메일로 이제 어카운트 액티베이션 이메일이 왔고요. 버튼을 클릭을 하면 옥타에서 암호를 설정을 하고 이제 암호에 대한 질문들을 설정을 하고 몇 가지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정들을 완료를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멀티팩터를 등록하는 절차로 넘어가게 돼요.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옥타 베리파이라는 팩터가 있는데요. 아이폰이랑 안드로이드에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핸드폰에 설치가 되었고요. 그래서 앱을 클릭하시면 저 플러스 버튼으로 계정 유형 선택, 조직, 그 다음에 QR코드 스캔을 누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QR코드를 스캔하는 것으로 이제 자기 MFA를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계정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추가 옵션 요소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단 뭐 옵셔널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바로 옥타의 앱 대시보드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자신한테 할당된 앱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메일을 클릭을 해서 혹시 이제 뭐 새로운 메일이 왔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데 IT에서 보낸 온보딩 축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 링크는 또 같이 연동되어 있는 아틀라시안 컨플루언스에 대한 링크고요. 이 링크 같은 경우에 이제 연동되어 있는 앱이기 때문에 그 아이디는 이제 입력을 해야 되지만 아이디를 입력하게 되면 인증은 옥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를 별도로 입력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데브옵스 팀에 조인하는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이제 안내 온보딩 메시지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제 바로 거기다가 뭐 이제 신입사원이니까 의욕이 넘치겠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이런 멘트를 남기게 되면요. 세이브를 누르면 이제 본인의 계정으로 바로 인터랙션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데브옵스 팀이니까 당연히 이제 AWS에 들어가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구조죠. 이제 멀티 어카운트라고 하더라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선택해서 들어가실 수 있게 옥타에서 이제 셋업이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이런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보니까 그 담당자들은 등록하고 뭐 그런 게 굉장히 쉬워 보이긴 하거든요. 그냥 네네. 일반 회원 가입하듯이 일반적인 것만 하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거를 보안 담당자들이 만약에 뭐 신입 직원이 100명이다. 그럼 100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네네. 보안 조직이나 이런 담당하는 조직에서는 어떻게 좀 운영을 하는지 보여주시겠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IT 담당자가 신규 직원을 등록하는 시나리오도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세일즈 팀 입사가 확정된 박경력 부장님의 사례를 저희가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다음 데모에서는 또 이제 뭐 다수의 사용자들을 어떻게 등록하는지는 이 다음에 데모에서 보여드릴 텐데 지금은 한 명의 사용자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인사팀에서 전달받은 정보를 옥타에 등록, 이건 IT 담당자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어트리뷰트 기반의 그룹 할당이라든지 그룹에 따라서 사용자 할당을 한다든지 그리고 각 앱에서 사용자 생성하는 것들, 이거 원래 IT 담당자들이 다 수동으로 했던 일들이거든요. 근데 옥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옥타를 활용해서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떻게 자동화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옥타의 그 어드민 화면입니다. 그 어드민 화면에 들어와서 그 왼쪽에 보시는 디렉토리 중에 people 쪽을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신규 사용자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한 명씩 생성하는 그 시나리오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 하고 유저 네임 정도 설정하시고 그리고 개인 메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액티베이션을 위해서 세컨드 메일을 할당하시고 일단 세이브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가 바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스테이지드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아직 액티베이션 메일이 보내지 않는 상태고요. 몇 가지 작업들을 좀 더 해줘야 되는데 프로파일에 들어가셔서 몇 가지 정보를 추가를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인플로이 넘버는 이제 IAM 유저라는 회사이기 때문에 IAM으로 시작하는 인플로이 넘버를 입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파트먼트가 이제 세일즈가 아니고 마케팅이었네요. 제가 데모를 약간 다르게 준비를 했네요. 이제 마케팅 팀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어트리뷰트를 이제 설정을 하면 그 어트리뷰트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어트리뷰트를 베이스로 해서 옥타에서는 그룹의 룰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mployees 같은 경우에
employee number라는 애트리뷰시 IAM으로 시작하면 all employees라는 그룹에다가 유저를 자동으로 할당하게 됩니다. 보시면 박경력이라는 분이 저기 계시고, 그리고 이 그룹에 이 네 가지 전사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이미 할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룹에 속한 사용자들은 저 앱에 할당이 자동으로 됩니다.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이제 부서를 보시면 마케팅에 이제 디파트먼트 정보가 마케팅이다. 그러면 디파트먼트 마케팅이라는 그룹에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용자가 자동 할당이 되게 되고 어플리케이션도 이미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도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설정을 하신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사용자를 스테이지 된 상태에서 액티베이트 버튼을 눌러서 액티베이트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를 액티베이트 시켜준다는 얘기는 이제 이메일이 나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앞서 봤던 데모에서처럼 이 사용자 등록을 하시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 등록이 다 끝났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박경력이라는 분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옥타를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가게 되면 아까 보셨던 어플리케이션들 목록들하고 조금 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데브옵스하고 마케팅이 이제 조금 다른 앱들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링크드인을 이용을 해서 뭐 홍보 활동들을 다 같이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사무리나 오픈아이디 커넥트 외에 저희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브라우저 플러그인을 통해서 밀어 넣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기도 해요. 이 컨슈머 앱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페더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쉐어포인트 같은 뭐 이제 팀을 공용 공간을 쓰기도 하고, 지금 보시는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 앱에 들어갈 때 투팩터 인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스텝 업 어텐티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기능인데요. 단순히 옥타에 들어올 때만 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할 때는 팩터를 한 번 더 물어봐라, 이런 식의 정책이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보여드린 데모고요. 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할당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뭐 인하우스로 개발된 앱이나 좀 비표준 기반으로 개발된 뭐 그런 여러 가지 앱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앞서 앞에 세션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커스텀 아이덴티티 모듈들이 사실은 거기에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다 워크포스 아이덴티티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API나 SDK를 이용하셔가지고 사무리나 오픈아이디 커넥트 표준에 대응하는 인증 모듈들을 개발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이제 그런 모듈 개발이 좀 어려우신 상황에서는 링크드인 같은 앱처럼 뭐 이제 패스워드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제 옥타가 기억해서 자동으로 밀어 넣어주는 일종의 패스워드 매니저랑 비슷한 역할들을 하는 그런 식으로도 연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고 또 이제 아이디 관리자가 뭐 계정을 배포하고 애플리케이션 할당하고 여기까지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그 외에도 계정 관리에 대해서 되게 아주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일들은 또 옥타가 어떻게 지원을 하나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구성을 해가지고 데모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뭐 사용자 정보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앱 연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인증 정책들, 이제 사용자와 앱들을 어떻게 연동시켜 줄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니터링하고 커스터마이제이션,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까 잠깐 물어보셨던 다수의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용자 정보 관리 쪽에서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용자 유저 스토어 원장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옥타로 연동시킬 것이냐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설명을 먼저 드리면, AD나 LDAP의 유저 스토어를 가지고 계실 경우에는 저희가 AD 에이전트나 LDAP 에이전트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자 정보를 쭉 임포트해 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구글 쪽에서 관리를 하신다 그러면 구글 쪽에 이제 프로비저닝 연동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옥타에서 구글 쪽으로 내려가는 것 말고도 구글에서 사용자를 불러오는 임포트 방식도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데모는 그런 원장들보다는 이제 뭐 엑셀이나 이런 걸로, CSV나 이런 걸로 관리를 하고 계신 경우에 그런 유저들을 어떻게 이제 임포트 할 수 있는지, 대량으로 임포트 할 수 있는지,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까 보셨던 이제 people 메뉴에서 more action에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import user from CSV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 템플릿에 저희가 아까 생성했던 어트리뷰트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어트리뷰트들이 나와 있는 엑셀 시트를 이렇게 보시고 여기에서 이제 사용자들을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제 편의성을 위해서 제가 이름은 뭐 이제 2로 끝나는 이름들을 한 5명 정도 넣어놨는데요. 뭐 JK, 뭐 가이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쭉 입력을 하시고 저장을 해주실 때 이제 저희 UTF-8 방식으로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저장하셔가지고 이 CSV를 옥타에다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업로드 CSV를 하시면 CSV 파일로부터 이제 사용자를 임포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CSV를 읽어서 5명의 유저가 지금 임포트 됐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밑에 보시면 2로 끝나는 인원들이 이제 추가되신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뭐 바로 액티베이션을 시켜 주실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옵션에 따라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미리 이제 할당된 경우도 있는데 새롭게 또 사용하게 되는 애플리케이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연동할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앱 연동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내용도 보여드리겠지만 그거에 앞서가지고 앞서 세션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이 표준 앱들 어떻게 연동을 하는지 그거를 좀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동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사용자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먼저 이제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외에 이제 CEO께서 혹은 CTO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뭐 앱을 하나 더 추가해야겠다 이렇게 IT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앱이 에버노트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에버노트 비즈니스 버전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IT 담당자들이 그런 오더를 받으면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메뉴에 들어가셔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는 7,000개의 이제 그 연동되어 있는 그런 것들, 연동되어 있는 그 템플릿들 중에서 에버노트 비즈니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앱을 이제 추가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이제 UI에 따라서 쭉쭉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쌈을 2.0으로 연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쌈을 2.0으로 하는 방식이 앱들마다 되게 다양해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쓰는 용어들도 다르고 뭐 이제 절차들도 좀 다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버노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관리자에 대한 계정이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버노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에 대한 계정을 먼저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이제 저희 인스트럭션을 쭉 보시면 이런 그 정보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제 먼저 리퀘스트 URL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이제 에버노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드민 콘솔에 들어가셔가지고 밑에 보시면 싱글 사인온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2가지 필드를 입력하실 수 있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URL 입력하시고 x.509 서티피킷 같은 경우에도 밑에 붙여놓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세이브 앤 이네이블을 하시면 이제 에버노트가 이 연동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제 이네이블도 됐다. 이렇게 구성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일단 싱글 사인온 관련된 내용들이 구성이 됐고 항상 중요한 것은 이것들은 다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그래서 제가 창을 다 닫고 로그아웃을 한 다음에 옥타를 통해서 제 계정으로 에버노트에 일단 한번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화면으로 에버노트가 바로 접속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옥타는 그 특징적인 부분이 저희가 이제 SSO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저 프로비저닝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저 프로비저닝을 세팅하게 되는데요. API를 통해 가지고 에버노트 API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하는 지금 프로세스고요. 그래서 OAuth 방식으로 이제 인증이 끝나게 되면 옥타가 에버노트 API에 이제 정보를 뭐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설정이 끝나게 되시면 여기서 create user 하고 deactivate user 이런 기능들을 enable 시켜줍니다. 요게 이제 저희가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라고 부르는 기능들을 활성화 시켜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완료가 된 다음에 이것도 당연히 테스트를 해야겠죠. 그래서 IT 부서에 있는 임I라는 분을 이제 제가 어사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IT 부서에서 이제 보통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어사인을 했을 때 에버노트를 이분이 접속을 하실 때 옥타에서 제대로 싱글 사인온이 되는지
그리고 에버노트 쪽에서도 계정이 생성이 되는지 뭐 요거를 좀 테스트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분한테도 옥타에서는 에버노트가 이렇게 잘 어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에버노트 쪽으로 이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처음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플레임 뭐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해라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자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화면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이분한테도 정상적으로 이제 그 앱이 할당이 되는 그런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바로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네,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IT 부서에서 아까 보셨던 그런 이제 구조에 따라서 어떤 부서에 있으면 어떤 앱을 할당하고 전체 직원들에게는 어떤 앱을 할당하고 그런 식으로 이미 정해진 구조에 따라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뭐 어도비 뭐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든지 도큐사인이라든지 이런 라이센스가 뭐 회사에 한 10개 정도 있는데 이건 신청하는 사람들만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제 앱 신청이나 승인 절차를 만들 수 있는지 그거를 좀 더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쪽에서 셀프 서비스라는 이제 메뉴가 있고요. 여기를 에디트를 하시면 이제 이거는 신청할 수 있는 앱이다라고 설정을 해주시고 여기다가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메시지 그리고 만약에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승인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일단 제가 저를 이제 설정을 해놨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 사람이 승인을 해야 된다. 저희 뭐 이제 결제 받는 것처럼 뭐 부장님, 사장님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쭉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저만 이제 집어넣기로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 어프로브가 되면은 사용자한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어프로브 됐다. 뭐 이런 것들을 뭐 통지를 한다든지 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셀프 서비스 설정이 끝난 다음에 이 셀프 서비스 메뉴에 들어가셔가지고 유저가 앱을 리퀘스트 할 수 있다라는 설정을 이제 글로벌하게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런 그 체크박스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요 밑에 Available Apps라는 곳에서 아까 설정한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외에 제가 미리 설정해 놓은 퀄리파이나 도큐사인 같은 신청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입이라는 분이 다시 등장을 했죠. 이제 이분이 나는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써야겠다라고 하면 이런 애드앱 화면에 가시면은 이제 리퀘스트 할 수 있는 버튼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리퀘스트 버튼을 누르면 아까 설정했던 이제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 이제 뭐 그래픽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앱을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어프로브를 하게 되는 사람한테 이메일이 가게 되고 그리고 앱 대시보드 그 어프로바를 하시는 앱 분의 앱 대시보드에도 이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내용도 지금 이제 바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저의 그 앱 대시보드로 들어가셔가지고 보면 이 태스크가 하나 생겼죠. 네, 그래서 이 태스크를 눌러보면 앱 리퀘스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분이 이 앱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실 수 있죠. 승인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은 뭐 디나이를 할 것인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승인을 하게 되면 그 신청한 담당자한테 이메일이 가는 것과 동시에 앱 대시보드를 리프레시를 해보시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또 추가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사용자하고 앱이 옥타에 이제 등록이 되면 그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이 이제 할당이 되잖아요, 자동으로. 네네. 근데 사용자들이 개별 앱에 따로 가서 뭐 등록을 하고 인증하고 이런 정책도 네네. 경우에 따라서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그런 거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용자가 옥타에 생겼고 어플리케이션들이 옥타에 이제 다 인테그레이션이 됐다 그런 상태에서는 저희가 이제 인증을 담당하는 그 솔루션이니까 이런 인증 정책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전반적으로 옥타에 들어오는 인증 정책도 있고 어플리케이션마다 인증 정책들이 있습니다. 요 내용들을 지금 데모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인증 정책들은 시큐리티 메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텐티케이션에 들어가셔가지고 사인온 폴리시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패스워드 리스 아까 제가
그 첫 번째 세션에서 보여드렸던 패스워드 리스트 정책을 회사에 적용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일단 IT 부서에서 먼저 테스트를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룹을 IT 대상으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룰이라는 걸 설정하게 되는데요. 룰이라는 것은 어떠한 컨텍스트에서 인증에 어떤 정책을 내릴 것이냐라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떤 경우에든 패스워드 리스트를 설정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FIDO2 방식, 그러니까 뭐 애플의 터치 아이디라든지 아니면 페이스 아이디 혹은 뭐 이제 윈도우즈 헬로 그거 하고 이제 옥타 베리파이 푸시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패스워드 리스트 정책을 설정한다고 해서 저희가 항상 저 팩터들을 사용할 수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두 가지 방식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패스워드가 그러니까 이제 팩터가 하나가 모자랄 경우에는 패스워드를 넣고 그리고 팩터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구성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IT 부서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패스워드를 물어보지 않았죠, 아까. 예, 근데 패스워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패스워드 리스트 방식으로 들어가려면 이제 맥북에서 터치 아이디를 쓰시고 그 다음에 또 옥타 베리파이를 이용해 가지고 옥타 베리파이 푸시 버튼을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패스워드 없이 들어가시는 정책이 설정이 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그 옥타를 사용해서 이제 계정을 만들고 애플리케이션 할당하고 권한에 따라서 이제 접속 제어도 하고 네네. 그런 건 굉장히 편할 것 같긴 한데, 그 외에도 만약에 이제 보안 관점에서 고려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네네. 뭐 어떤 뭐 계정이 탈취되지 않았을까 이런 걸 좀 검증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네네네. 또 중요한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뭐 MFA도 필요하고 이런 뭐 기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텐데, 보안 관점에서는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하는 게 좋을까요? 예,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옥타의 그 클라우드 인프라 자체는 굉장히 이제 엄격한 보안 기준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거는 이제 보안에 있어서 쉐어드 리스폰시빌리티 모델을 적용을 합니다. 저희는 벤더로서 최선을 다해서 보안 정책들을 구성을 하고, 그렇지만 사용자도 자신의 테넌트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제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옥타는 어떠한 이 옵션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먼저 저희 대시보드에서 보시면 이 그 헬스 인사이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저희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설명해 드리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테넌트를 새로 만드셨을 때 뭐 예를 들면 팩터는 이제 SMS나 이메일, 보이스 같은 건 좀 약한 팩터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사용을 지양해라. 그리고 세션들은 가능하면 2시간 이하로 만들어라. 그리고 패스워드의 이제 뭐 정책들은 복잡성을 이렇게 가져가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Threat Insight라는 건데, 이 Threat Insight라는 건 이겁니다. 저희가 DB로 갖고 있는 이제 Suspicious IP들에 대해서 이런 IP들은 아예 접속들을 차단하도록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옥타 Threat Insight 세팅에서 로그만 남기시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아니면 그런 IP에 대해서 접속을 차단한다 이렇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꼭 해두시기를 저희가 이제 레코멘드 드리고, 만약에 좀 불안하다 하면 이제 회사의 자체 IP들은 요 정책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아까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거는 좀 어드밴스드된 이제 피처들인데, 어댑티브 MFA 라이센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TOR 어노멀라이저라는 이제 브라우저를 써가지고 그 패스워드 스프레이 공격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사용자 계정이 잠기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그런 브라우저를 쓰게 되면 그런 브라우저가 쓰는 그 게이트웨이 IP를 저희가 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IP들에 대해서 이제 접근 정책을 아예 그 설정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는 룰에서처럼 만약에 유저의 IP가 그 이제 TOR 쪽에서 들어오는 거다라고 하면은 아예 액세스를 디나이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패스워드를 여러 번 트라이 하기 전에 아예 그 아이디를 치면은 그게 그 IP로 들어오면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뭐 그런 식의 설정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MFA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MFA는 이제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도 패스워드가 이제 대량으로 탈취된 뭐 소셜 서비스들에서 대량으로 탈취된 그런 사례들이 있고 해서 패스워드를
보통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돌려 쓰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딘가 한 군데에선 패스워드가 이미 유출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패스워드만으로 의존해서 옥타에 접근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옥타가 아무리 좋은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용자 각각의 계정의 탈취 위험이 있기 때문에 뭐 항상 옵션이 아니라 필수로 MFA를 이제 켜두시는 그런 정책을 사용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오늘 주제가 이제 제로 트러스트인데, 제로 트러스트는 네. 뭐 사용자를 인증하고 접속을 안전하게 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접속한 사용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렇죠. 행위에서 이상한 점이 있는지 네네. 이런 것도 관리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사용이 편리하게 만드는 어떤 추가적인 다른 기능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모니터링 관련된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그 사용자들에 대해서 어떤 사용자가 언제 어떤 앱에 접속하게 되는지 저희는 이제 인증을 담당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저희를 거쳐서 다 들어가시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 로그에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 기록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뭐 이제 보시면 뭐 지도를 선택해서 이제 뭐 한국에서 접속하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이제 일본에서 접속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런 건 어떤 거지? 하고 하면서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만 필터링을 걸어가지고 이 지역에서 나왔던 로그들을 좀 확인하는 뭐 이런 식의 방식들도 가능하고, 요 그 뭐 이제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뭐 어떤 이제 필터들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필터는 이제 이벤트 타입에 따라서 좀 적용을 했습니다. 뭐 액세스가 디나이가 된 경우, 그러니까 저희 정책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허가하지 않은, 보시면 이제 디바이스가 언노운으로 나왔을 때 저희가 정책에 디나이를 걸게 됐는데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저희 리포트들도 있습니다. 이 로그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이긴 한데요. Suspicious Activity로 정의되어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면 이 Suspicious Activity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로그들을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실 수 있어요. 유저에 대해서, 특정 유저에 대해서 보실 수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AWS에 대해서, AWS 앱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따로 필터링해서 쭉 보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러한 로그들을 API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하는 로그의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심 툴을 이용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추가적으로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데모에서는 제가 이제 데이터독하고 연동을 해놨는데요. 뭐 스플렁크를 이용하셔도 되고, 뭐 스모로직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연동을 하시게 되면 왼쪽에 보시는 것들이 이제 그 기본적인 로우 데이터들이고, 오른쪽에 이제 제가 간단하게나마 대시보드를 구성을 했는데요. 대시보드를 구성하시거나 아니면 특정 이벤트에 대한 알람을 설정을 하시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툴들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하셨던 부분들, 커스터마이제이션에 대해서는 옥타에서 굉장히 많은 커스터마이제이션 옵션들을 제공을 하는데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과 뭐 API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로 나눠져요. 그래서 보통 옵션들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SaaS 서비스이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커스터마이제이션 좀 소개해드리고 그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저희 로그인 화면에서 이제 배경 화면하고 그리고 회사 로고 같은 것들을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게 되면 이제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메가 EI 이미지들을 이제 회사 관련된 이미지들을 넣고, 그리고 회사 로고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옥타 로고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IAM 유저에서 사용하는 로고로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사인인 페이지에서 뭐 헤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인인이라고 할 건지 아니면 뭐 웰컴 뭐 이런 메시지를 넣을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 유저네임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메일을 쓰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AD로 연동되어 있는 경우에는 뭐 AD에 사용하시는 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세요 뭐 이런 식의 안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블과 팁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사용자들한테 좀 더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메뉴에서 그냥 직접적으로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이 화면이 이제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네, 좀 예뻐졌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바꾸실 수도 있고, 이제 뭐 좀 더 복잡하게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제공하는 그 HTML 에디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에디터에다가 뭐 CSS 스타일링 cc나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셔가지고 좀 더 이제 뭐 회사의 룩앤필에 맞춰가지고 뭐 다양한 부분들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이 뭐 거의 다 돼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커스텀 아이덴티티 쪽도 데모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그게 이제 시간 관계상 좀 어렵다 보니까 제가 뭐 하나 이제 페이지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 디벨로퍼 블로그에 굉장히 다양한 글들이 나와 있어서 혹시 옥타를 통해서 개발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블로그 페이지나 혹은 옥타 디벨로퍼 페이지를 들어오셔가지고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도 인증 모듈을 어떤 웹페이지에든 10분 만에 구현하는 방법 해가지고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10분짜리 진짜 10분짜리 동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정말 굉장히 쉽게 아까 기자님께서 물어보셨던 비표준 자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들의 어떻게 옥타를 연동하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으니까 이 링크를 보시고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흥무님. 저 설명도 잘 해주시고 데모도 아주 친절하게 보여주셔서 훨씬 더 이해가 쉬웠던 것 같아요.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보안의 경계가 아이디로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디가 온라인 신분증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더 강력한 보안도 필요하지만 또 사용자 경험을 해쳐서는 안 되니까 아주 편리하고도 아주 안전한 그런 아이디 관리 서비스가 필요한데 옥타와 같은 계정 관리 서비스가 그래서 아주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웨비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발표한 내용 외에도 아이디 관리나 인증 관련된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옥타로 연락주세요. 데이터넷 TV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